감압술은 리모델링이고 유압술은 재건축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유압술을 하면 양쪽 관절도 다 부시고 나사못을 박아갖고 새로운 각도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건 재건축이고, 이제 감압술은 리모델링이다. 좁아진 걸 이제 넓혀드리는 거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정도. 네, 저는 안녕하세요. 시원한 척추 건강을 책임지는 척추사이다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척추 질환의 대표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통증만 생길 뿐만 아니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고 치료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협착입니다. 좁아졌다는 얘기이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이 가장 흔하고, 퇴행성 변화는 일반적으로 퇴행이 진행을 하면서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디스크, 팽윤이 진행을 하거나 뼈가 두꺼워지는 비후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인대에서 골극 같은 게 형성이 되어서 좁아지는 현상이 척추관 협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척추관이 있으면 등 쪽에 있는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공간을 좁아 들어오게 할 것이고, 이 배 쪽, 앞쪽에서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뒤쪽으로 이제 부풀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앞쪽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양쪽 옆쪽으로는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얘기하는 구조물이 있잖아요. 손 같은 것도 오래 쓰면 손가락 관절이 굵어지듯이 척추 관절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쓰다 보면 관절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양쪽 옆에서부터 후관절이 두꺼워져서 들어와서 결국은 이 360도 공간에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 병,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통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사실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김병환 원장님 어떤? 디스크랑 많이 혼동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 방사통, 연관통, 그 다음에 심하게 협착된 분들은 신경이 심하게 눌리기 때문에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만미총 증후군 같은 것들도 생기실 수 있으시고, 대소변장애나 보행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경추, 흉추, 요추로 나눌 수 있는데, 경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사지에 다 나타나실 수 있는 거고, 흉추는 생긴 부위부터 해서 아래쪽 다 나타나실 수 있는 거고, 요추는 하지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이제 보행 시 인대나 이런 관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걸을 때 걸으면 걸을수록 악화되는 양상이 나오실 수 있고, 협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이 걸으면 아픈 것이 이 쪼그리고 앉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척추가 이렇게 접히면서 척추관 자체는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게 될 경우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는 방법과 진단 내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증상을 듣고 파행이라는 증상이 있는지, 또는 하지가 마비되는 듯한 감각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저린 증상, 이런 것들을 보고 의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 검사로 CT나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그다음에 증상이 일치하면 그때는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협착증이 생기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어디 한두 마디만 딱 나쁘신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 다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과연 그러면 어느 마디를 치료해야 되는가까지 이제 결정을 하려면, 지금 환자가 불편해 하시는 증상이 이 마디에 있는 협착과 일치하느냐, 그게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확정할 때는 신경 근전도 검사나 그 특정 부위의 신경 차단술을 해보는 방식으로도 진단을 또 내리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긴 세월 동안 이제 쓰신 분들한테 보통은 발생을 하는데, 이 증상이 디스크 파열 때문에 발생을 한 건가 아니면 협착증 때문에 발생을 한 건가,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진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증상이 좀 다르다라는 걸 그래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일단 유범석 원장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 디스크로 오시는 분들은 급성 통증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협착증은 하루아침에 그게 좁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불편감을 계속 안고 있다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디스크 질환인 경우에는 앉을 때 디스크 압력이 더 강해지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심하다면은 그건 디스크에 의한 증상이고, 오래 걸을 때
증상이 점점 올라온다 이러면은 협착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협착이라는 거는 한 질병 스펙트럼 같은 거기 때문에 디스크도 있고 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 디스크인지 협착에 가까운 건지가 중요한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는 제 생각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보통 중년분들은 어쨌든 협착은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협착도 있고 디스크도 있으십니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굳이. 교수님도 있나요? 있죠. 벌써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진단은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해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신지. 일단 저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우선은 몸에 뭐 되지 않는 거 위주로 뭐 물리치료나 약물로 먼저 해보고, 그걸로 해결이 되시면은 다행이시지만 안 되면은 주사치료,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시술이나 뭐 수술로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시술은 대표적으로는 신경 성형술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수술은 뭐 척추관 확장술, 뭐 더 나아가면은 유압술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딱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앞으로 이 신경이 더 좁아지면 좁아졌지 사실 넓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된다, 아니면 앉아서 밥을 못 먹겠다, 걷질 못하고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너무 하는 것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훨씬 더 환자한테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기준을 조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감압술 그리고 이제 유압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어떤 수술 많이 하시나요? 보통은 감압술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마취 시간이나 뭐 출혈량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 고려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류압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보통은 척추의 불안정성이 동반돼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때 권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설명을 드리는 게, 감압술은 리모델링이고 유압술은 재건축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유압술을 하면 양쪽 관절도 다 부시고 디스크도 부셔버리고 안에 있는 거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케이지라고 얘기하는 거를 집어넣고 나사못을 박아갖고 새로운 각도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재건축이고, 이제 감압술은 리모델링이다, 좁아진 걸 이제 넓혀드리는 거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정도.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이제 환자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김병헌 원장님부터 먼저. 아무리 수술로 저희가 신경을 넓혀놔도 협착이 생기게 된 원인, 보통은 생활 습관이나 뭐 일하는 환경이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다른 자리에 또 생기기 때문에 그걸 먼저 없애라고 항상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술까지 갔다면 뼈도 약하실 거고 생활 습관도 많이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지방 우유 하루 한 잔 드시라고 얘기는 꼭 해요. 두 번째는 바닥에 앉지 마시라고. 딱딱한 곳에 너무 오래 앉거나 너무 오래 생활을 하시는 게 안 좋다. 그 두 개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그냥 일상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사실 중요하고 그냥 그런 거 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운동도 하면 좋은데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는 것도 크게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잘못된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저희가 걸으라고 하는 게 안전하고 간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뭐 우유나 이런 것도 뭐 영양 섭취도 좋은데 저는 그냥 뼈 안 좋으면 약 쓰시라고 합니다. 검증된 골다공증 치료제나 이런 주사 하시는 게, 아니면 약을 드시거나 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지 않나.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누구나 사실 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인구의 30%에서 40%가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너무나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미리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서 수술까지 안 가도록 노력하는 게 사실 최선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증상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수술 후에 관리에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